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삼은 상황에서 정 후보가 이대로 1등을 유지해서 수석 최고위원을 차지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내부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대 막바지로 갈수록 김 후보를 더 적극적으로 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도 저희가 토론했지만 이걸 두고 이재명 대표의 보이는 손이 움직였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손. 우리 정윤선 기자님은 그 유튜브에 출연도 하셨잖아요. 네, 정봉주 후보가 거기서 또 울었다는데?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그 이제 이분이 참 워낙 캐릭터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까불까불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해요. 연세가 60이네. 그러니까 좀 죄송해요. 그 경쾌? 네, 경쾌하고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캐주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한 3분 안에 대중을 웃기지 못하면 그것은 좋은 연설이 아니다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그 영감을 받아서 자신은 이제 쉽고 편안하고 재밌는 정치를 주변에 많이 설득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계속 안 된 낙오자의 인생을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절망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헬렌 켈러의 자서전을 읽는데 이 절망의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항상 희망의 문이 열린다. 뭐 그런 글을 읽다 보니까 당원들이 사실은 이번 선거도 만약에 중앙위원들끼리만 투표했으면 자기는 또 컷오프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원들이 본인을 이렇게 이 무대 위로 올려 세워주고 그리고 가장 그 1위 후보로 달리게 만들어준 것은 당원들이고 그 생각을 하면 자꾸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갑자기 울었죠. 수정 변호사님,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아까 뭐 보이는 손이 작동한다고 그랬는데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까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어갈 끝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개딸들이 상당히 그 전폭적인 지지를 그덕에 정봉주 후보 덕에 팬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치인한테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 이제 우리 조선을 만든 두 명의 정씨가 정도전, 정약용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을 중도 확장을 막는 민주당을 망치는 두 명의 정씨가 있다 봐요. 그게 바로 이제 정봉주와 정청래입니다. 이 두 명은요, 민주당이 중도 외연 확장을 막는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저는 안 좋은 망치는 두 명이라 봐요. 왜? 지금 이제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방탄의 구판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거 빨리 집어치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봉주 이분이 수석 최고가 된다. 유고시에는 이게 거의 원내대표 다음으로 이게 넘버 2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발언할 때도 옆자리 앉아서 강성 발언하면 중도층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가 말해도 이재명 대표는 김민석 이분이 수석 최고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다음에 여성은 아마 강선우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7등으로 밀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게 골치 좀 아플 겁니다. 야, 최고위원은 내 맘대로 안 되네. 이런 게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아니 설전 변호사.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일극 체제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당을 완전히 확고하게 장악을 했었고. 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손이 작동을 해도 그게 지금 수치로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그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 만나서 물어보면 저도 이 현상이 되게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면 지금은 어떤 그 적극적인 지지층에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의중이 투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히 당원 중심주의를 가고 있는 민주당의 뜻과도 맞을 수도 있고요. 꼭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당원 중심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면 뭐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 뭐 당원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전부 다 친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반명은 아니잖아, 비명은 아니잖아.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선명성 경쟁을 할 것이냐. 근데 그 선명성이라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서 제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정봉주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또 이현주 의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현주 의원도 정봉주 후보랑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중앙위원 어떤 그 기준으로 종래 기준으로 했었더라면 자기 컷오프 됐을 텐데 권리당원 50%가 들어오면서
본인이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은 어찌 되었든 간에 투표를 지금 하시는 적극적인 당원들의 뜻은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을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뽑아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윤석열 정부는 계속 이게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는데 이제 윤석열이라는 어떤 대항마가 그냥 빠져주고 만약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을 대체하는 건데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나중에 대선 후보까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네. 그걸 같은 프레임으로 씌웠을 때 그것이 국민들에게 중도층에게 통할 것이냐. 근데 거기서 변칙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번에 수락 연설이나 아니면 대표 출마 의견 때와 같이 이제까지와 다른 행보,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을 때 그것이 통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워야 될 적이 없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 확보를 두고 양쪽이 이제 싸우게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 유튜브에 그 삼선의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제일 먼저 출연시켰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 감정도 표출하고 했는데 정말로 이 정봉주 후보가 이대로 1등을 가서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부담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걸 뭐 고르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제 현실은 현실인데 저는 양가적인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좀 부담된다. 그리고 통제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 원내 국회의원들이 탄핵 얘기 막 그 시원하게 못할 때 누군가는 한 사람은 저렇게 막 어떻게 보면 좀 막말도 해주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다.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아마 저는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분이 만약에 수석 최고위원이 되시면 저희 당에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예. 점수를 자꾸 깎아 먹으실 테니까.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초등학생들도요 정치를 꽤나 많이 알고 또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자세히 하면은 제 PR이 되기 때문에 제가 놔두고서 안 하겠는데 저는 그 민주당원들이 이분은 좀 안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전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대권 외연 확장용으로 논란도 무릅쓰고 종부세까지 꺼낸 마당에 정봉주가 일이 머리가 아프겠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정봉주 입이 또 사고 치지 않을지 걱정. 수석 최고로는 불안합니다. 이런 의견. 이재명 유고시 정봉주가 대표 대행 물음표. 가슴이 웅장해진다. 자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지지자 같습니다. 자 자질 논란에 공천도 탈락한 사람이 무슨 최고위원이라는 건가? 또 개딸들 1급 체제 이재명 아버지께 무조건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놀랍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싸워야 할 때 정봉주 같은 투사가 딱입니다. 보이는 손이 움직여도 당원이 움직여야 함. 이런 그렇죠.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심이 자, 장 기자님.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은 서울 수도권 비롯해서 호남 등 11곳이 아직 경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1위를 한 게 전체 당원의 7% 투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호남이 제일 많습니다. 당원이. 그래서 호남의 선택이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정봉주 의원 스스로도 본인의 입이 최대 리스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주의하고 왜냐하면 이분이 40년 정치 인생에서 딱 4년만 초선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주장으로는 일제 강점기보다 더 긴 원외 정치인으로서 생활을 했다. 본인과 함께 정치 시작한 사람들은 대체로 5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이 초선밖에 못했다는 사실에 오히려 국민들이 놀라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사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BBK 다스세는 누구 겁니까? 그 싸움을 할 때 가장 앞장서서 하다가
결국 감옥을 갔었거든요. 명예훼손 문제로. 그러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그 홍성교도소인가요? 그 앞에 뭐 굉장히 많은 인산인해로 팬들이 모여갖고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인가 미권스라는 그 모임을 만들어서 팬클럽이 굉장히 상당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싸워왔던 어떤 이 투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당원들이 좀 인정해주는 차원이 있고, 그 차원에서 올라오는 거고, 이분이 이제 중요하게 본인은 원외기 때문에 한 표는 원내로, 남은 한 표는 원외로 달라,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좀 먹힌 측면도 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유고시에 누가 당대표를 하게 될지,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호흡을 맞춰서 당을 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이끌 후보는 김민석 후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 판을 보면 정봉주, 김병주, 전현희, 이현주, 김민석 이렇게 5강 구도가 되고, 나머지 민형배, 강선호, 한준호가 좀 처지는 상황인데, 실제로 가장 적극적인 이제 친명 노선을 주장한 분들이 후순위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아닌 분들, 특히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명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네. 본인의 선명성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그 이제 140만, 150만 당원들은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선에서 이기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냐,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강력하게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판단에서 정봉주 후보에게 큰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도 보면 이런 게 올라왔어요. 봉주, 언주 두 명의 주 남매, 이게 지금 이제 통하는가 봅니다. 봉주, 언주 뒤끝자가 주잖아요. 두 명의 주 남매 제일 낫다. 이들 커플이 용산을 뒤집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네. 주셨고요. 그래도 이재명을 잘하는 사람이 2기 지도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김민석, 민영배 추천이요. 근데 지금 민영배 후보는 지금 호남의 유일한 후보인데도 지금 사실 꼴찌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 친명이 없어요. 정봉주는 2007년에 그때부터요. 원래 이재명 대표는 그때 정동영 밀고, 정봉주는 이제 손학규 밀었어요. 따라서 그때부터 정치 노선이 달라요. 정봉주는. 그다음에 김병주 이분은요, 제가 알기로 문재인 때 영입됐을 겁니다. 재선. 그다음에 그 전현희도 문재인 때 권익위원장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현주는 여왕 철새 아닙니까? 왔다 갔다. 그다음에 김민석도 뭐 철새처럼 왔다 갔다 했죠. 제가 보기에 믿을 만한 분이 없을 겁니다. 진짜 이재명 대표가 진짜 믿을 만한 분이. 근데 왜 민영배 부진하냐? 제가 좀 알아봤더니 광주 시당 위원장도 있잖아요. 거기 배지들이 전부 합의 초대를 하기로 했다는 거, 양분함을. 그러다 보니까 근데 강 위원이라고 혁신회 있잖아요. 이분이 강력하게 출마해서 반발하고 있어요. 따라서 더민주 혁신회가 상당히 최대 조직인데 민영배를 이게 거의 제명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따라서는 꼴찌 가는 게 그런 아마 이유가 있고요. 나머지도 이제 상당히 부진한 거는 친명 쪽에서 이게 조직적으로 좀 이게 아무래도 최고위원회 선거는 개입하는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네, 자, 이 와중에 이제 김혜경 여사하고 투샷 찍었던 개그맨 서승만 씨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공개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이죠. 그분이 페이스북에 정봉주 후보를 공개 저격해 버렸습니다. 이준석을 존경한다고? 수석으로 모시기엔 내 속이 너무 좁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서승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개그맨.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손이 작동한다. 네, 개그맨이 참 지난번에 조국 대표도 한번 저격하시고 그러던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당 내에서의 어떤 당원들의 기류가 좀 달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 방금 그 서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민주당 내에 이게 그 정말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면 잘 모르는데, 더민주 혁신회의가 지금 굉장히 세력이 커지고 있어요. 지난 21대 때보다 21대 때 22대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당내 원외단체, 원외 인사들 단체인데, 이번에 거기에서 국회의원이 한 30명 정도가 나왔고요. 특히나 이번 시도당의 위원장에서 원외 인사들이 되고 있는 것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특히나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김한규 의원이 혼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됐지만은, 이번 경북위원장 이영수 위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 광주시당 위원장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강의원 더민주혁신의 지금 상임 대표거든요. 근데 지금 양분한 의원들이 다 합의해서 추대를 하고 있는데도 만약에 지금 강의원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의 더민주혁신회의라는 어떤 단체가 최대 개파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근데 그게 이제는 현역을 아예 밀어내버릴 수도 있다. 본인들과 뜻과 다른 현역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전당대회보다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보다는 최고위원과 저는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더 중요하다 봅니다.